예. 안녕하세요. 자, 앞에 저 날개 좀 볼까요? 날개에 보시면 커리큘럼 나와 있죠. 입문자를 위한 체계적 합격 커리큘럼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 기본 요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월 달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날개. 이 껍데기. 이게 날개라 그러거든. 책 날개. 거기 보시면 커리큘럼 나와 있잖아. 나와 있죠? 근데 저 조금 약간 수정해야 될 게, 기출문제 풀이를 이렇게 2달 동안 하는 게 아니고, 11월까지도 상당 부분은 기본 요령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야. 그리고 1, 2월 달에 다시 핵심 이론. 이건 이번 기본 요령만큼 길게는 못 하고요. 한 8번 안에 끝낼 겁니다. 예상 문제 풀이도 한 8번 정도 해요. 이제 문제집으로 하는 거죠. 양 굉장히 많죠. 실전 모의고사를 시험 횟수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왜냐면 시험 날짜가 정해져야 횟수가 나오니까. 근데 전에 그걸 3회 보다가 막 4회, 5회 계속 늘리고 있어. 실전 모의고사는 막 시험 보고 채점 매고 하는 거거든. 5회 말 카드 해가지고 채점 매가지고 그 시험 보고 바로 채점해서 나눠주고 하고 그래. 통계 보고. 그때 보면 점수 충격이야. 막 28점 이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 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이 스타일로 달려갈 거야. 그 다음에 2차 보시면 기본 이론, 2차는 기본적으로 2달 강의로 돼 있거든요. 11월, 12월 하고요. 1월, 2월 하고. 3, 4월 달은 왜 5월까지 돼 있냐면은 5월 달에 1차 강의 시험이 있잖아. 그래서 5월 끝까지 강의를 할 수가 없어. 보통 3, 4, 5월 달에는 합해가 한 10회 정도 하죠. 8회보다는 더 하고 한 10회 정도 하고. 그래서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험 보는 반이거든. 이 모의고사 시험 보는 반인데 이게 한 13회 정도 해요. 중간에 하루 특강도 하고. 근데 6월 달에 처음 들으시면 굉장히 힘들다니까. 6월 달에 처음 들으시면 사람들 와가지고 전부 다 충격 먹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11월, 12월 강의나 1월, 2월 강의를 다는 못 듣더라도 좀 들어두는 게 좋아. 그리고 3, 4월 쉬었다가 6월 달 오시면 괜찮아. 그건 괜찮습니다. 그 푸르미으로 끊어놓으면은 3, 4월 달 못 들었던 거 5월 달에 시험 끝나고 좀 듣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2차 반이 지금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회차, 재작년에는 3회 하다가 작년에 4회로 늘렸다가 올해는 5회로 늘렸어. 실제 시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학원이 지금 이게 되게 보면 전체적으로 받는 수강료는 비슷한데 점점 강좌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3회 보고 시험장 하니까 수험생들이 이게 적응도 안 된 상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5회 해가지고 다음 주 추석날 치고 그 다음 주 종강이거든. 지금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오전에 100분, 오후에 100분, 오전에 100분, 오후에 100분 시험을 계속 봐야 돼. 오전에 100분 시험 보고 오후에 100분 시험 보고 또 오전에 100분 시험 보고 오후에 100분 시험 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2차 강의를 6월 달부터 시작되면 좀 힘들다. 많이 버겁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머릿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써놓은 거 읽어보시고 자, 하나 넘겨보실래요? 자, 행정사 자격증에 관한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금 한번 읽어보셔야지. 나중에는 읽어볼 시간도 없잖아.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와가지고 충격 먹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일반 따고 요즘에는 외국어 같이 따신 분도 많아. 왜냐면 하나 따면 다른 거 1차 시험 면제죠? 1차 시험 면제다 보니까 하나 따고 일반 행정사가 2차 과목이 4과목이고 외국어가 3과목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공부하면 외국어는 어차피 과목이 다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땁니다. 해마다. 그렇게. 저희 학원으로 가끔 2차 강의를 또 오세요. 읽어보시고.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날짜는요, 시험 날짜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 내년까지 발표가 안 됐거든? 연말에 발표가 돼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5월 28일이죠. 근데 이게 빨리 볼 때는 5월 14일에 볼 때도 있었거든. 이게 그때 이제 거기 이 날짜가 나와야 우리 학원 전체의 그 횟수라든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일단 5월 달에 본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시험 날짜가 많이 미뤄졌죠? 계속 미뤄놔가지고 10월 1일인데 결국 이제 9월 말일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9월 마지막 주, 이때 토요일날, 이때가 시험 날짜입니다. 전에는 9월 중순에도 봤는데 1차 시험이 늘어지면서 2차가 늘어졌어요. 됐죠? 그 다음 시험 과목 보시면, 여러분 시험 과목이 1차 시험은요, 옛날에 60문제를 봤거든? 근데 지금 75문제를 봅니다. 과목당 몇 문제입니까, 여러분? 25문제 시험 봅니다. 그리고 그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그 순서대로 풀어요. 민청 풀고, 행정법 풀고, 행정학 풀고. 그렇게 쭉 풀면은 이거 풀 때는 20분에 다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15분이 남잖아.
그렇죠? 마킹 10분 하는 겁니다. 5분은 찍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드하게 지나갑니다. 아, 진짜야. 이걸 한 과목 풀고 마킹하는 게 아니라 주르륵 60분 안에 풀고 나서 몇 개 찍고 나서 주르륵 마킹하는 거라고. 이렇게 후다닥 하고 땡 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시험 늘려달라, 시간 늘려달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문제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절대 시간 늘리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워낙 빨리 풀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실해야 돼. 시험장에서 긴가 민가 생각할 여유는 전혀 없어. 그냥 툭 지나가는 거 이렇게. 그것도 지문이 1, 2, 3, 4, 5번까지 있잖아. 다 읽을 시간도 없어요. 읽다가 3분의 답이 나오면 안 읽어야 돼. 그래야 시간 안에 20분 안에 25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히 들어서 아는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도 막 머리에서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자, 오른쪽에 2차는 50분, 100분 시험 보는 거죠. 근데 점심 먹기 싫어서 중간에 30분 시험 보고 쉬고 바로 시험 봅니다. 하루에 땡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 1차 시험은요. 절대평가죠? 60점이잖아. 2차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2차는 근데 2차는 상대평가야. 왜냐면 2차는 점수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거든. 교수님들이 시험에다 점수가 너무 안 좋잖아? 조정을 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생각하는 점수하고 뚜껑을 까보면 점수 받은 게 달라요. 되게 실무법이나 계약법은 점수를 잘 안 줍니다. 절차론이나 사무 관련 점수를 잘 주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절차론을 잘 썼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어차피 점수는 다 조정이 된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과목이 좀 특성이 있어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그 총평도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 쭉 넘어가시고. 자,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소론 파트 차례 있죠? 오늘 공부할 파트가 소론하다 끝날 거거든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옵니다. 소론에서 하나 또는 두 문제 나오죠. 두 문제 나오는데 일반에서 한 문제, 권리에서 한 문제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체 공부하고요. 객체 공부하고 오른쪽에 변동 공부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중간에다 문제 다 실어놨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소론 보세요. 다른 과목하고 달리 저는 첫날 개간을 안 합니다. 전체적 개간을 안 해요. 필요 없어. 개간할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는 거고 바로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선생님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민법 총칙 과목이나 계약법은 전체 개간을 안 합니다. 이것만 한 30분씩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시간을 오리엔테이션에 쓰고 바로 들어갈게요. 펜을 두 자루 준비하셔가지고요. 제가 밑줄을 치라고 밑줄을 치세요. 연필을 치는 것도 괜찮고 볼펜으로 치는 것도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자를 대고 치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할 때는 빨간 펜 그러거든요. 빨간 펜으로 치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글자에 그 볼펜이 닿으면 나중에 지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글자에 안 닿게 치시고 그 연필로 치는 것도 괜찮고요. 이 신림동의 서점에서는 이렇게 책을 사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자를 하나 책에 끼워주는 게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거 뭐냐고 물어보거든. 말랑말랑한 자가 왜 말랑말랑할까, 여러분? 줄 치는 자. 책을 저처럼 이렇게 분체를 안 하면 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 그럼 자가 말랑말랑해야 그 줄을 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줄 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줄 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는 그것만 봐야 되거든. 줄 치는 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줄을 치세요. 빨간 줄은 보통 한 페이지에 한두 개 정도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그 도서관에서는요. 로스쿨 이런데 남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줄을 잘 쳐놓잖아. 학교에 이렇게 책 도둑들이 많아. 새 책을 훔쳐갈까? 줄 잘 든 책을 훔쳐갈까? 줄 잘 진 책을. 남의 줄 잘 주고 다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 걔가 밥 먹을 때 훔쳐갑니다. 그럼 그 잃어버린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이렇게 방을 걸죠. 이렇게 대자보를 쓰죠. 뭐라고 씁니까? 훔쳐가서 시험 잘 봐서 나중에 훌륭한 판검사 되거라. 이렇게 써놓죠. 판검사 되겠다는 애들만 훔쳐간다니까. 그만큼 줄 잘 친 책은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시험 공부는요. 처음에 한 절반 정도는 줄 치는 게 일이야. 그 다음은 줄 치는 거 외우는 게 일이고. 되셨죠? 공부는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처음에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정리한 다음에 세 번째는 암기를 해야 시험에 가는 거죠. 이해는 제가 시켜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정리도 제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시켜드리고 줄치고 그 다음 암기는 누가 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지. 여러분이 지금 이번 달에 12월 12일까지 여기까지 할까? 이해부터 정리 다 이해시키고 줄쳐드리고 암기는 여러분 2차 시험 암기는 손에 익어야 돼. 써야 되니까. 1차 시험 암기는요 눈에 익어야 돼. 눈에 바른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걸 표현으로. 뭔지는 잘 몰라도 읽었을 때 이게 맞는 점이 틀린 점이 감이 올 정도로는 외워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걸 저 고시생들은 그 눈에 바른다 그래. 그걸 눈에 바르려면요 내 눈으로 읽어야 돼. 내 눈으로. 듣지만 말고 내 눈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막 판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조 선생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땐 그 싫어가지고 저는 책을 같이 읽어가는 강의라거든. 중국 저 한나라 때 훈구학파라 그러잖아. 책을 읽어가면서 주석을 다는 거. 바로 시작할게요. 자, 실질적 의의 민법이란 실질적 동그라미. 실질적 민법이란 누구끼리 관계라고요? 개인 상호가 밑줄.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행정법이거든요. 근데 개인끼리 관계를 우리가 민법이라 그럽니다. 무슨 관계요? 재산 관계 밑줄, 가족 관계 밑줄.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이라 그래. 재산법. 이렇게 민법 총칙이나 물권법, 채권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가족법이라 그러는데 친족법, 상속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규율하는 자 빨간 펜. 동그라미, 사법 동그라미, 일반법 동그라미. 일반 사법 동그라미. 누가 물어보는 거죠? 민법이 뭡니까? 뭐로 말씀하셔야 됩니까? 개인 상호 간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법이란 말이 개인 상호 간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소리고 일반이란 말은 일반적인 법이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민법은 일반 사법이고요. 상법이 있죠. 그래서 상법을 특별사법이라 그래. 상법은 기본적으로 둘 다 상인이거나 둘 중에 한 명은 상인일 때만 적용되거든. 상인 간이거나 한쪽이 상인일 때만 적용되는 게 상법이기 때문에 민법이 특별법이거든. 그걸 특별사법이라 그럽니다. 보통 일반 사법 그럼 민법 말한 겁니다. 자, 민법도 법이죠. 이거 밑줄 치는 거 아닙니다. 뭐 아무 관계없지 않아. 민법은 사법이다, 공법이다? 사법이다. 그래서 법은 규율 대상인 법률 관계에 따라서 공사법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방금 봤던 민법이나 상법은 사법이라 그러고요. 헌법이나 행정법 이것은 국가 국민 간의 관계잖아요. 형법도 다 국가 국민 간의 관계죠. 소송법은 법원이니까 다 국가 국민 간의 관계죠. 법원은 국가기관이니까 공법입니다. 공사법은 소송을 달려야죠. 하는 소송 행정소송 하잖아. 공법은. 사법은 민사소송하고. 그 다음에 고권은 공법은 여러분 행정법 시간에 고권적이란 말 쓰거든. 이 고권적이란 말은 고자가 높을 골자야. 이게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한다는 거죠. 근데 사법은 뭐가 지배한다고? 밑줄 사적자치. 공법은 필요 없고 사법은 뭐가 적용된다고? 사적자치. 여러분 사적자치 뜻이 뭐죠? 니들 일은 니들이 스스로 그 말이에요. 개인적인 일, 사적 개인적인 일은 니들 스스로. 국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사적 자치입니다. 근래 뭐 노동법 이런 것처럼 사회법이라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이게 공사법 어느 것도 모르는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 이걸 근데 의미 없어요. 시험에 안 납니다. 시험에 나올 건 나온다고 말해 줄 거야. 안 나오는데 읽는 것은 기본 이론일 때 읽는 거야. 처음이니까. 답은 안 읽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그럼 앞으로도 안 물어보겠지 뭐. 60년 안 물어봤는데 70년이군요. 세 번째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민법은 여러분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일반법입니까?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사항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일반적이라 그러죠. 그 일반법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걸 특별법이라 그럽니다. 상법처럼 상인 간 또는 일방이 상인일 때 적용되는 건 제한이 있는 거죠. 사람이 있어서. 자, 어떤 사항에 있어서 여러분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밑줄, 이게 밑줄이에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공부 안 해도 알잖아. 일반 특별이 부딪히면 누가 이긴다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여러분 우리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관한 임대차는요, 민법이 적용될까요? 주임법이 적용될까요? 주임법이 적용돼. 그게 특별법이거든. 그 말만 알아도 신법 우선 원칙 아닙니다. 신법 우선 X야.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 여러분 민법은 실제법이다, 절차법이다? 실제법이다. 실제 반대말이 절차거든. 제가 방금 전에 약간 그런 뉘앙스는 드렸는데 이게 반대말의 절차라는 거야. 변호사들은 실체를 다루는 사람들이야.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다루는 일이거든. 앉아서 막 소리 쓰고 이런 사람들이고, 법무사는 행정사는 뭘 다루는 이 사람들이죠? 주로 이쪽을 다루는 사람들이죠. 서류 준비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뭘 갖다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절차가 법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소송이 절차지. 그러니까 무슨 소송법은 민법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민법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따로 가르치고 감옥도 따로 있는 거야. 그렇죠. 옛날에는 민사 경미하는 거 있잖아. 경미라는 게 강제 집행 절차거든. 그러니까 무슨 집행법 있잖아.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절차법이 들어갑니다. 그럼 얘들은 뭐가 아니다? 민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법은 뭐가 민법이라고? 실체를 다뤄야 돼. 실체는 뭐가 실체라고요? 권리 발생, 변경, 소멸. 그걸 실체를 알맹이. 밑줄.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효과. 이걸 다루는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 그런다? 실체법. 실제법을 규율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건 무슨 법? 절차법. 실제법 동그라미, 절차법 동그라미. 민법 상법은 무슨 법이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실제법이겠죠? 거기 안에 보시면 각각 권리적 의무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 근데 소송법은 무슨 법이라고? 절차법. 민사소송법도 절차법. 민사집행법은 경매 절차를 다루는 거니까 절차법. 형사소송도 절차법. 행정소송도 절차법. 그럼 얘들은 실질 민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민사집행법은 실질적 민법에 속한다. 이런 지금 시험에 나왔어. 맞아, 틀려? 틀려. 민사집행법은 무슨 법이야? 절차법. 절차법은 실질 민법이 아니야. 그게 여기에서 나온 첫 번째 문제야. 첫 번째 문제. 민사집행법은 실질 민법에 속한다? X. 아닙니다. 집행법이나 소송법은 민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 교수님들이 공부 안 합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님 따로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하기에는 민법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사법 교수님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 민법은 뭘까? 형식적 민법은 뭐냐면 이름이 민법이에요. 명찰이 민법인 겁니다. 명찰이. 실질 민법은 명찰이 민법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 상호 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기울여가 있으면은 실제 민법이 되는데 명찰이 민법인 거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거 있어.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다운될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현행법이 다 올라와 있거든. 거기서 민법을 딱 쳐봐. 그럼 툭 나오는 거 있죠. 툭 튀어나오는 거. 그게 형식적 민법이야. 이름이 민법인 거. 다른 말로 민법 전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걸 언제 만들었냐면 해방이 된 다음에 바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계속 늦춰지다가 자유당 때 이걸 다 만들었어.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잖아. 그걸 구민법이라 그러는데 그걸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60년 1월 1일 일부러 그 날짜를 택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60년 좀 넘는 거죠. 첫 절 볼게요. 그러면 형식적 민법하고 실제 민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형식적 민법이라는 것은 민법전을 뜻한다. 자, 밑줄.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은요, 일치하나? 절대 일치 안 해. 왜 일치 안 하냐면, 처음에 여러분 저 민법전을 만들어 놨잖아. 그럼 그 다음에 그 법을, 민사에 관한 내용이 생기면 이걸 그 민법전 안에 넣어야 되는데, 민법은요, 잘 개정을 안 해줍니다.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올리면, 국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민법은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묵힌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법을. 그렇죠? 수많은 민사특별법이 있어서 민사특별법도 어차피 민사에 관한 내용이니까 실제 민법에는 들어가거든.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더 덩치가 크겠어? 실제 민법이 크겠죠? 그래서 형식적 민법은 실제 민법을 전부 수용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실질적 민법이 아닌 것도 민법전에 들어있는 게 두어 개 있어. 뭐냐면 97조 보이세요 여러분? 97조? 97조는 법인에서 과태료에 관한 조문이거든.
이사가 해야 될 등기부 같은 거 게을리하면 과태료 매기라는 규정이야. 여러분 과태료 누가 매기는 거야? 국가가. 그럼 국가가 국민에게 매기는 거잖아. 그건 실제 민법이 아니지. 우리 조금 전에 실제 민법 뭐라 그랬어요? 개인 상호간. 그건 얘는 개인 상호간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른 데다 안 써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민법에 안 써놓으면 혼잡밖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97조에 써놨어. 그럼 얘는 뭐는 됩니까? 형식적 민법은 되죠. 민법 전에 이름이 나오잖아. 되는데 뭐는 아니야? 실질적 민법은 아니야. 실질적으로는요,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과태료니까,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라 그래. 행정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몇 조냐면 여러분 389조 보이세요? 이 389조는요, 이게 뭐에 관한, 강제 이행에 관한 조문이야. 이행에 관한 조문인데, 강제 이행에 관한 조문은요, 이게 뭐에 관한 조문이냐면 절차법, 집행에 관한 조문이거든. 얘도 뭐는 아니야? 실질 민법은 아닌 거죠. 얘는 집행법이야. 그래서 얘는 형식 민법은 맞지만 뭐는 아니다? 실질 민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민법이 실질 민법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 중요해요. 시험 안 나와. 처음이니까 하는 거고. 자, 우리나라 민법전을 보니까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요. 여러분 독일 구성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는 이게 그 법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뭐 경국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옛날에 또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 법률 문화는 세계 딱 두 군데가 있어. 하나는 로마법, 로마 시대의 법. 또 하나는 게르만법. 이 지금의 독일 두 개의 법계가 있거든. 그래서 로마를 따라가는 나라가 있고요. 게르만을 따라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게르만을 따라가는 나라들이 이 독일식 구성인데 그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을 법전으로 분리시켜 놨어. 그래서 돼 있죠? 민법과 실제법, 절차법 뭐 돼 있다? 분리돼 있다.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근데 로마식은 안 그래요. 로마식은 그 법전이 하나로 돼 있어. 지금 프랑스가 그래. 프랑스는 그 법전 안에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같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범위는 총칙만 시험범위입니다. 1조부터 몇 조까지 여러분? 184조까지. 이게 시험범위입니다. 물권, 채권까지는 우리가 재산법이라 그러고, 친족, 상속은 가족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문은 1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민법의 법원을 좀 볼까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법원은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 그래요. 그 원자가 그 샘물할 때 원자잖아. 한자를 잘 모르는데 수원 광교에 가시면 온천 저수지라고 있거든. 온천 유원지. 그 원자. 이게 법이 샘 솟는 우물이나 그런 뜻이지. 수온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 밑줄, 법의 현상 형태 이걸 법원이라 그래요. 그죠? 법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야.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이 어떻게 존재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민법의 법원은 뭘 말하는 거죠? 실질적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이죠. 여러분 형식적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 그럼 틀려. 형식적 민법은요 법전으로 존재하잖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 좀 볼게요. 여러분 성문법주의는 뭐지? 성문이 뭐야? 문자로 이루어진 법이거든. 그래서 읽어보면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 형식을 갖춰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법을 성문법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그 불문법이라 그러는데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습법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밑줄은 그 다음에 치세요. 성문법을 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는 게 무슨 주의다? 성문법주의고 불문법을 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는 게 불문법주의야. 자, 조심하실 건 여러분 성문법주의에서는 불문법을 부정합니까? 아니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야. 성문법은 법률이 눈에 보이는 문자로 된 법이 더 중요해. 독일하고 미국을 생각하면 딱 맞아떨어져. 여러분 우리나라 법제도는요 기본이 독일법을 따라가고 있거든. 일본이 먼저 우리보다 개항을 해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법을 배워왔어. 일본이 먼저 프랑스 법을 따라갔는데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 침공하기 전이었거든. 그러다가 일본이 독일법까지 수용할 때 그때 우리나라를 일본이 침공을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법과대학 교수님들은 다 독일 유학을 가셔. 독일법을 공부해. 미국은 우리가 너무 법률 문화가 달라. 그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슨 주의야? 성문법주의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전이 중요하지. 궁금하면 어디 들어가 보면 된다고?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들어가면 쫙 나오잖아. 그게 다 성문법이야. 다 성문법을 모아놨어. 거기 성문법 아닌 건 불문법은 안 들어있지.
그렇지만 성문법 국가라서 불법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간섭법 법원으로 인정해. 어떤 게 중요하냐는 거죠. 어떤 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자, 대륙법계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륙법계, 대륙은요, 유럽 대륙 말합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 무슨 주의다? 성법주의이기 때문에 성문법 1차적 법원이다. 그 다음에 불문법에서 딱 두 개만 인정합니다. 하나는 뭐? 관습법. 또 하나는 뭐? 조리. 조리는 참 너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그 조리입니다. 사물의 도리 그런 것도 조리라 그래서 이 두 개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영미법계 있잖아. 영미법계는 영국, 미국, 그다음에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는 뭐 라틴 아메리카 이런 나라이지.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불법주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민법전이 있어. US 시빌 코드라 그래가지고 미국 민법전이 있거든. 근데 미국은 그 민법전보다 판례법이 1차적 법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미국서는 뭐가 1차적 법원이라고? 판례가 제일 중요해. 판례법이. 판례가 1차적 법원이고 US 시빌 코드는 이를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뭘 중요시 여기냐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이니까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 좀 봐보실래요?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젊어가지고 모르겠네.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 미국 드라마 많이 보시죠? 미드.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미드가 뭐였을까? 흑백 시절에 들어온 미드가? 제일 처음에 들어온 미드가 뭐였냐면 초원의 집이야. 초원의 집. 우리나라 전원일기. 그 전원일기가 미국 초원의 집을 베낀 거거든. 초원의 집이 전원일기가 똑같이 그 주인공들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막 30몇 년간 했었어 거기. 그 우리나라 한 30년 했을 거야 그 초원의 집. 일요일마다 봤었는데 재미없지 시골 드라마니까.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어떤 드라마가 들어왔냐면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고 미국 드라마가 들어왔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우리나라 유명해진 거야. 그 책도 있어 지금 서점에 가면. 하버드 대학 공부벌레들이라고 들어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진짜 충격 먹었어. 그 첫 장면이 뭐냐면은 그 하버드 로스쿨 이야기야. 하버드 로스쿨 이야기인데 첫 장면이 그 주인공 이름이 하트입니다. 하트인데 시골 출신이야. 근데 첫날 지각을 해. 저처럼. 지각을 해가지고 막 자전거를 몰면서 막 강의실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강의실, 계단 강의실. 들어갔더니 다들 앉아있을 거 아니야. 내가 탁 들어가면 다 나 쳐다보죠? 경험해봤죠, 그런 거? 덜컥 다 나 쳐다보잖아. 근데 그 강의실에 자리가 다 지정이 돼 있어, 자기 자리가. 의대랑 비슷해. 왜 지정이 돼 있을까? 교수가 질문하거든, 수업 시도 중에. 점수 매기거든. 근데 교수 이름이 킹스필드야. 이게 들어본 사람도 많을 텐데. 교수 이름이 킹스필드입니다. 딱 그냥 하트가 지각을 하니까 그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주구장창 떠들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갑가로 했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연방 대법원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딱 그런다고. 하트군 이름 불러. 그럼 우리나라 법과장은 어떻게 말할까? 그렇게 물어보면 교수가.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야. 민법 389조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했을 거야. 우리나라 무슨 주의 국가니까? 성문법 국가니까 먼저 법률을 들먹였을 거라고. 문자로 표현된 걸. 그걸 또 중요시 여긴다 그랬잖아. 법이 없을 때 뭐가 도와준다고? 관습법이나 조리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분명히 조문을 먼저 들먹여. 막 조문을 먼저 찾는다고. 근데 미국 애들은요. 안 그래. 판례를 먼저 찾아. 하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1872년도 애리조나 주 대법원의 뭐 웨버 대 누구 사건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해. 그 나라 사람들은 그 판례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법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법률 원칙들이. 완전히 우리가 다르죠? 진짜 충격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법과대학생들 그거 보면서, 와, 우리나라 완전히 다르구나. 수업이 전부 다 케이스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로스쿨로 바뀐 거야. 케이스 스터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자고. 수업 장치 전부 다 케이스 방식이라니. 계속 예를 들고 물어보고, 교수가 물어보고 대답 못하잖아? 그럼 점수 체크하고. 걔들 수업 방식이라. 이해되셨죠? 미국은 뭐가 제일 중요한 법원이라고? 판례법이요. 여러분, 미국은 판사들이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판사들 승진하죠. 미국은 판사들 바로 임명하면 평생 그 자리야. 또 임명하면 또 그 자리인 거지. 이렇게 승진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리고 미국 사람들 판사들이 종신이야. 미 연방 대법관들은요, 지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 보통은 80 넘으셔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굉장히 높거든. 올라가다 힘들잖아. 그럼 저 그만둘게요, 그럽니다. 그리고 미 연방 대법원장이 제일 어려. 지난번에 누가 임명한 사람인데 걔가 제일 어린데 보통 80 이상까지 한다고. 그때 웃긴 게 뭐냐, 미국 연방 대법원은요, 지가 하고 싶은 사건만 해,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사건. 그 9명이 하고 싶은 사건만 하거든. 근데 걔들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잖아.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법이야. 미국 전체를 흔들어. 그게 미국 맨날 거기서 싸우는 거야. 연방대법원 앞에 싸우는 거야. 그 판사들이 판결을 따라서 세상이 뒤바뀐다니까, 완전히 이렇게.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걔들은 뭐가 제일 중요한 법원이다? 판례법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되셨죠? 비교해 볼까요? 밑에 비교. 성문법주의는 성문법이 주된 법원이고요. 불문법은 뭐가 주된 법원이라고? 불문법이 주된 법원이고,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 영미법계는 무슨 주의? 불문법주의. 그렇죠? 장점 볼까요? 밑줄 하나만 쳐볼게요. 셋째 줄에 법질서가 안정적에도 쳐볼래요? 여러분,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요, 뭐가 법인지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여러분이 국가법률정보센터로 대법원에 사이트 가시면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라는 거 있거든. 거기 모든 법률정보 판례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판사도 똑같이 그것 봐. 여러분도 똑같이 그것 본다니까. 판사들 자기가 보는 거 다 공개를 한 거야. 우리나라는 국민이면은 뭐 할 수 있다고? 바로 들어가 보면 뭐가 법이 나의 적용대로 뭔지 다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하지가 않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걸 안정적이라 그래. 법질서가 안정적. 이해되셨죠? 근데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은 판례가 법원이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된 법원이니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자기에게 적용되는 법이 뭔지 알고 싶으면 뭘 뒤집어야 되죠? 판례집을 다 읽어봐야 돼. 쉽게 말하면. 알아 몰라? 모르지. 굉장히 불안하지. 그래서 미국은 그게 단점이야. 영미국 같아서는. 그래서 밑에 오른쪽에 불법주의 있죠? 그때 보시면 법질서 안정을 해친다 있죠? 밑줄 치는 장단점이 서로 반대일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성문법주의 단점은 뭘까? 법이 안 바뀌어. 사회가 바뀌어도 법이 안 바뀌는데 왜? 법 좀 바꾸려고 올리잖아? 그럼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 해외여행을 1년에 3천만 명이 나가는 나라에서 여행 계약이 민법전에 들어간 지 5년뿐이 안 돼, 지금. 3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나가는데 그걸 규율하는 법이 없었어, 그동안에. 왜? 그렇게 개정을 안 해줘. 개정을 올리거든? 지금도 법무부에 가시면 민법 개정위원회가 있어. 1소위, 2소위 나눠져가지고 매달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위원들이 법률 개정작을 하고 있거든? 근데 아무도 법이 바뀔 걸 생각을 왜? 지난번에 올라간 것도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줬어.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 말도 맞지, 왜? 국민들이 다 이렇게 그게 법이라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 바꾸면은 법질서가 불안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안정을 해치니까 안 바꿔준다고. 그렇게 단점이 뭐라고? 사회사정 변천에 적응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뭐는 안 바뀐다고? 법이 안 바뀌어. 항상 그게 문제죠. 민법은 진짜 안 바뀌어. 행정법은 빨리빨리 바뀌는데 민법은 진짜 안 바뀝니다. 반대로 영미법계는 뭐가 장점일까요? 영미법계 장점 뭘까? 첫째 줄 읽어볼까요? 법질서가 경하, 굳어있지 않다는 거. 왜? 미국은요, 법이 바뀌어야 돼. 판사가 생각만 바꾸면 돼? 판사가 생각만 바꾸면 돼. 법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 그래서 법질서가 경화되어 있지 않고 유동주의 밑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서 그게 장점입니다. 미국은 그 낙태를 둘러싸고 미 연방대법원이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어. 이번에 또 바뀌었죠?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미법계는요, 다 변호사 숫자가 많습니다. 영국도 변호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도 많고요. 그걸 따라가는 나라들 있죠. 라틴 아메리카, 남미 다 많아. 그 영미법계는요. 영국 같은 거 여러분 혹시 TV 보셨어요? 영국 대법원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도 머리에 가발을 써. 이렇게 옛날 금발 가발을. 법정에 들어오는데 판사들이 가발을 쓰고 들어온다니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남미 가도 그래. 남미 대법관들이 들어오는데 머리에 하얀 금발 가발을 쓰고 들어오더라. 왜? 그쪽 법률 문화가 따라가는 거야. 안 봐도 걔들은 뭐 어느 나라를 따라가고 있다? 영미법계. 영국서 시작해서 퍼져나간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그 나라 특징들은 뭐라고? 판례법이 중요하다 보니까 법이 뭔지를 알기 힘들죠? 그럼 나한테 법을 알려줘 누가 필요해? 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미국은 일터전 뭐합니까? 마이 로የ랑 이야기하라 그랬잖아. 내가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모든 얘기를 누가 해? 전화번호 가르쳐. 내 변호사랑 이야기하라는 거 이렇게. 근데 변호사비가 굉장히 비싸. 변호사가 모든 일을 봐주는데 변호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혼하기 힘들다 그러잖아. 변호사 뜯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청한테 뜯기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다 뜯어간다 그러잖아. 이혼하면. 그래서 미국 영화 보다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 마이 로여. 우리는 그런 표현 안 하잖아. 우리는 내 변호사가 어디 있어.
평생 가야 변호사 한 명 쓸까 말까인데. 근데 미국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거래하는 변호사가 있어. 우리 의사들 주치의가 있는 것처럼 그게 있고, 미국 판사들은요, 종신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국 판사들은 재판장에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왜? 걔는 평생 거기서 하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장에서 이렇게 막 떠들잖아? 그럼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마이 코트 그래. 왜 내 법정에서 떠드냐 그래. 근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그게 아니거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우리나라 판사들은 명패가 없는 거야. 다 그 문화가 달라서 그래. 나라마다. 이해되셨죠? 자, 민법 1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죠. 민사에 관하여. 자, 1. 법률. 1. 법률 쓰세요. 법률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2. 관습법. 3. 조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민사에 관해서 일이 터졌거든? 민사라는 것은 개인 사후 간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민사라 그럽니다. 일이 터지면 일단 뭐를 뒤져보라고 여러분? 법률을 뒤져봐야 돼. 법률을 뒤져보고 법이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가라고? 관습법을 찾아보고요. 관습법도 없네? 그럼 어디로 가라고? 조리로 가는데 요 두 개는 불문법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불문법원이라 그래요. 조문에 문자로 표현된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불문법은 뭐뭐 인정한다고? 관습법하고 조리. 이따 설명드릴 텐데 우리나라는 판례법 인정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판례법은 인정하지 않는 게 다수리야. 미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가. 우리나라는 뭐하고 뭐만 인정한다? 관습법하고 조리 두 개만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거 할게요. 여러분 법률은 원래 국회가 만든 걸 법률이라 그래. 국회가 법을 만들 때는요. 단어로 끝날 때는 무슨 법 그래요. 민법, 상법 이렇게 나오고 단어가 아니라 구로 좀 문장이 이어질 때 있잖아. 그 뭐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쓰거든. 법이나 법률은 같은 거거든. 다 누가 만든 거야? 국회가 만든 거거든. 그럼 우리나라에 국회가 만든 법 말고도 다른 법도 있나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것 좀 설명드릴게.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강의 들었던 건데 그 21세기 초반기에 독일에서 독일 대학생이 그랬대요. 켈젠 교수한테 교수님 독일에는 법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봤대. 그때 켈젠 교수가 칠판에 그림을 하나 그렸답니다. 이렇게. 자기가 여러분에게 독일법을 눈에 보여주겠다 그래.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분께서 이게 독일에 있는 법의 전체입니다.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데 가장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이죠. 여러분 헌법이 왜 가장 상위법이죠? 대한민국 민주국가죠. 민주국가는 무슨 말입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국민한테 있어. 그렇죠? 그럼 국민의 의사를 뭘로 적는 거야? 법으로 적어놓는 거잖아. 첫 번째 만든 법이 헌법이야.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이 만들었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만들 때 투표하죠. 여러분 안 했겠다. 87년대 만들고 지금 안 바뀌었으니까 그때 개정투표 마지막에 국민들이 투표하거든. 이것도 국민이 직접 만든 거니 가장 최상위법인 거야. 그럼 이 법률을 누가 만든 거야? 국민의 대표가 만든 거지. 국회는 누굽니까 여러분? 국민의 대표야. 그렇죠? 그걸 대의주의라 그래. 대의민주주의는 뭐냐면 내 대신에 대표가 가서 의사를 논의한다 그래서 대의제라 그러는 거야. 직접 가지 않잖아 우리가. 그 대표가 누구라고? 국회의원이야. 여러분 국민의 대표는 누가 국민의 대표야? 대한민국에서? 누가 국민의 대표지? 국민의 대표는 딱 두 사람이야. 하나는 누구? 국회의원. 또 하나 누구? 대통령.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딱 투표 두 사람만 했어. 여러분이 대법원장 뽑았어 안 뽑았어? 안 뽑았잖아. 그래서 대법원장 국민의 대표가 아니야. 국회의원하고 누가 국민의 대표라고? 대통령 두 사람은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야. 이게 국회의원이 막 장관랑 맞짱 뜨는 왜? 장관은 대통령이 꼬붕이지만 나는 누구야? 국민의 대표거든. 대통령이랑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국민의 대표가.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지키는 거야. 우리는 왜 법을 지킨다고요? 내가 만든 거라니까. 내 대표가 만든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법이야. 근데 법률 말고 또 밑에 무슨 법도 있어요 여러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들의 부하들이 만든 법도 있어. 대통령 부하들이 만든 거.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명령이라 그래. 명령. 근데 이게 법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거 무슨 명령이라 그래? 여러분? 법규 명령이라 그래. 법의 성격을 가지는 명령이라는 거야 이게. 법규, 법률 다 비슷한 개념이야. 이거 하려고 뭐가 있습니까? 행정부에 법제처가 있어. 법제처 이거 법은요. 이걸 만드는 법제처가 아니라 이걸 만드는 애들이야. 걔들이 시행령. 이것들이 명찰은 시행령, 대통령령은 시행령이고 각종 총리는 부령 시행규칙이거든. 이걸 걔들이 그 주관 부서랑 같이 만들어. 주관 부서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법제처가 도와줘가지고 모양을 이쁘게 만든다고.
그럼 이것도 법이 아니야? 얘도 법이라니까? 얘도 법이야. 전체가 다 법이라 그랬잖아. 이것만 형식, 이렇게 민법으로 따지면은 이것은 형식적 민법은 이거지. 국회가 만든 거, 이름이 민법인 거. 근데 실제 민법이 아닌 것도 법률의 명령에도 민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잖아? 그럼 그것도 실제 민법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국민이 만든 거고, 이 국가 안에 국가 별대로 된 조직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라 그래. 지방자치단체는요, 국가 별도의 조직체야.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야. 서울시장 따라있고, 서울시장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여러분? 서울시의 대표인 거야. 서울시에서는 누가 대장인 거죠? 서울시장 대장이거든? 동작구에서는요. 동작구청장은 서울시장의 부하야 아니야? 아니야. 동작구도 지방자치단체잖아. 그래서 서울시장이 가끔 동작구청장들 부르거든, 회의하자고. 구청장들 안 갑니다. 왜 네가 나를 부르냐는 부구청장 부르잖아, 부구청장. 다 이유가 있는 게 그게. 이게 국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 또 있어. 그게 뭐야, 여러분? 지방의회 만든 건 조례라 그래. 이건 지방의회가 만든, 얘랑 비슷한 거지. 국민의 대표가 만든 건 법률, 시민의 대표가 만든 건 뭐? 조례. 서울시장이 만드는 것도 있죠? 그걸 규칙이라 그래. 서울시 규칙. 이렇게 돼 있어. 이해되시죠? 이게 다 법이야. 다 법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개인 사업 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둘러싸고 일이 터졌어. 그게 헌법에 나와 있을 리는 없잖아. 헌법은 추상적으로 써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보겠어? 이게 보겠지. 거기 내용이 없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울로 가는 거야. 여기도 없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울로 가는 거야. 없네. 어디로 가는 거야? 울로 가는 거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얼마를 줘야 되지 궁금하잖아. 찾아보니까 여기 규정이 없어. 여기에도 없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서울시 조례로 돼 있다고.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 전체가 다 뭐라고 우리가? 실질적 민법이야. 눈에 보이는 이게 성문법.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이걸 말하는,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거다.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뭐다? 성문법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안 써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물어볼게. 국제법은 뭘까? 한미 FTA 이런 것들은 법이 아니야? 법이야. 우리가 안 만들었죠. 우리랑 그 나라랑 같이 만들었잖아. 우리나라 대표가 사인을 하잖아. 뭐 조약이라 그래. 사인을 하면 당사자가 되면 조약이라 그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국제법 중에 사인 안 한 게 몇 개 있어. 이유가 좀 있어. 가입 안 한 게 있거든. 근데 다른 나라가 다 지키는 것들이 있잖아. 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 그래. 다 똑같은 거야. 그것들은 다 뭐 했다고? 이 헌법에 뭐라고 됐냐면, 이 국제법은 뭐랑 같았냐면 국내법과 같은 요력이 이렇게 돼 있어. 국내법 같은 요력이 있다고. 이게 좀 국내법이잖아. 이해되셨죠?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울로 들어와. 법률적으로 98%는. 일부러는 율로 들어온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내법은 말하는 뭘 말하는 거다, 여러분? 이 법률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조약이 중요해져 가지고 판사가 재판할 때, 옛날에는 이것만 보면 됐는데 지금 뭐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요것도 봐야 돼. 그래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조약도 다 올라와 있어. 그것도 봐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조금만 더 정리하고 쉴게요. 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민법 1조는 법원의 종류하고 적용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류는 세 가지 인정하고 있죠. 법률, 관습법, 조리. 순서는 1. 법률, 2. 관습법, 3. 조리다. 자, 성문법은, 자, 빨간 펜.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형식적 법률 X, 국회가 만든 이름이 법인 거,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성문화된 법규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 빨간 펜. 성문법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 말은 성문법은 전체의 규정이 없으면 그 소리야. 자, 첫 번째, 헌법은 너무 추상적인 게 빼고요. 법률 있죠? 누가 만든 거라고, 여러분? 국회 동그라미. 국회가 만든 거야. 국민의 대표. 걔가 만든 게 법률이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민법전. 그 다음에 2. 민사특별법은 주임법, 상임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민법 부속법은요, 부동산 등기법 이런 거 있죠. 그거 써놓으실래? 부동산 등기법은요, 원래는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민법에 물권편에 이걸 넣어야 돼. 왜냐면 등기는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물권편에 넣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따로 빼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부속법이라 그래. 다 물어볼게. 부동산 등기법도 실제 민법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니까. 이름이 민법전 아니지만은 걔도 민사관계를 규율하고 있잖아. 여기 들어가는 거야.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국회가, 명령은 누가 만든 거라고 보니까 첫째로 행정기가 대통령과 대통령 꼬봉도 걔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법원에도 명령 만들겠죠. 대법원도 법을 집행하다 보면 명령이 필요하거든. 헌법에 써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헌법에 써놨거든. 근데 얘는 명령이라 안 불러요. 명령이라 그러면 행정기관에 만드는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대법원 규칙이라 불러. 여러분, 명령이나 규칙이나 법은 다 독일어 번역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물어볼게, 칠판. 그 대법원 규칙은 이 위계 단계에서는 몇 단계 들어갈까? 법률보다는 밑에 있죠? 국회가 만든 게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야, 명령이. 이름은 명령이 아니지만 성격은 뭐랑 똑같아? 명령이랑 똑같은 거야. 그 지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은 밑으로 조례 규칙은 절대 내려갈 수가 없지. 법이 아니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뭐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이라든가 최근 뭐 공수처 규칙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명령이 3단계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부동산,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등기법이나 이런 공탁사무 이런 것들을 대법원이 관할하고 있거든. 대법원이. 일본은 이제 등기를 법무부가 관할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령에 들어있지 않고 규칙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관할이 대법원 관할이야. 등기법이. 일본하고 좀 다르죠? 밑줄 쳐놓으시네. 그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은 실질적 민법에 속한다. 맞지?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은 여기에 들어가고 민사에 관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민법 들어가면 맞는 거지. 걔도 법입니다. 그 다음에 죄악 나왔죠? 우리가 당사자 되면 죄악이고, 우리가 당사자 안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 국제법규라 그래요. 첫째로 그때 국내법 동그라미,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이 국내법은 주로 법률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은요,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죠. 뭐뭐 있다고요? 조례 동그라미, 규칙 동그라미. 지자체, 지방의회가 만들면 조례라 그러고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들면 규칙이라 그럽니다. 다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성문법원입니다. 다 이것들이 다 실질적 민법이야. 법률도 기고 명령도 기고 대법원 규칙도 기고 조약도 기고 자치법규도 기고 다 실질 민법입니다. 되셨죠?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